안녕하세요. 다나성형외과 박재현 원장입니다. 어저께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 공식 저널인데요.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 저널에 제가 SCI에는 최초로 여성 헤어라인에서 재수술, 세컨더리 리비전 수술에 대해서 수년간 해왔던 경험, 수술 테크닉, 노하우 등에 대해서 리뷰하는 논문을 SCI는 세계 최초로 내서 퍼블리시가 되었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어라인 재수술, 비록 제가 쓴 논문이지만 지금 헤어라인 수술법도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술은 더 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수술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뒷머리 봐야 되고요. 헤어라인 디자인, 이마 넓이, 모양, 모발의 방향, 각도, 밀도, 이식 부위의 조직의 상태는 어떤가 등을 따져서 무조건 재수술을 해서 이식을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제모를 하고 필요하다면 펀치로 제거를 한다든지 제거를 해야 된다면 제거를 하고 이식을 해야 된다면 이식을 할 것이고 흉조직을 조금 제거해야 되거나 부드럽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수술 전 처치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식 부위와 뒷머리를 이제 잘 봐야 되고 저희 연구에 따르면 한 60% 정도 절개로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수는 비절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이 안 돼서 기존의 수술로 인해서 탄력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는 또 비절개로 했거든요. 이 논문은 246명 케이스 리뷰를 한 거니까 굉장히 큰 연구고요. 오랫동안 이제 결과를 추적 관찰해서 평가를 한 건데 보면 63.4% 정도가 과거 수술 한 번 했다. 그리고 한 17% 정도가 2번, 그다음에 또 17% 정도가 3번, 심지어는 4번 이상 한 경우가 한 2.4%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 수술 경험도 꽤 이제 많았고요. 전 수술에서 저한테 와서 재수술 하러 오시기까지 보통은 한 3.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재수술 방법은 한 63% 정도에서는 절개식으로 했던 걸로 나오고요. 부분 삭발 비절개가 한 4.9%, 절개 비절개를 같이 한 경우가 한 9.8%, 그리고 무삭발 비절개가 한 22% 정도로 꽤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절개식이 많지만 뒷머리 탄력이 기존의 수술로 인해서 소실되어 버려서 어려운 경우는 부득이하게 비절개 혹은 절개 비절개를 합쳐서 콤보로 하고 삭발이 어려운 경우는 무삭발로 했는데 무삭발 비율이 4-5명 1명일 정도로 꽤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에 어떤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는가 원인을 빈도 순으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게 이제 낮은 밀도였고요. 그 다음에 모발 방향이나 각도가 잘못된 것, 그 다음에 기존 모발하고 이제 이질감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높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어색한 경우. 테이블 1에 보면 이러한 원인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쭉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각 원인별로 교정법을 쭉 나열한 것이 테이블 2입니다. 그래서 이 각 방법을 이제 각각에 맞게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성 헤어라인 재교정 수술에서 8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제가 기술을 했어요. 첫째는요, 이식 부위에 흉조직이 이제 심하게 져서 이식 부위에 그 피부 조직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치료를 좀 하고 수술을 해야만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병원에 오셔서 충분히
진찰을 받고 상의를 해보셔야만 됩니다. 이 재수술에 대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뒷머리, 공여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많더라는 거죠. 탄력이 부족해서 절개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절개 비절개, 무삭발 비절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무삭발 비절개가 22%나 됐다는 거잖아요. 또 절개에 대한 공포심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차 수술에서 너무 아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단순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맨 앞쪽에 붉은 모발이 심어져서 뭐 모양도 좋고 다 밀도도 좋고 좋은데 그냥 모발에 그라데이션만 불만인 경우는 다시 재수술할 필요 없이 가는 털 레이저를 사용해 줌으로써 앞쪽 모발만 얇게 만들어주면 더 소프트한 인상을 가지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식까지는 필요 없더라. 이 가는 털 레이저에 대한 노하우도 저희가 많이 있고 그 레이저를 시행하는 몇 안 되는 클리닉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같은 모발일 때 1모짜리, 2모짜리, 3모짜리가 있잖아요. 2모나 3모가 더 두껍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1모짜리를 획득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서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수술하는 사람의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체적으로는 슬립 방식보다는 식모기 방식이 좀 더 자연스러웠다는 결과 보고이고요. 하지만 식모기 방식은 흉조직화가 심하다든지 피가 나는 경우, 모낭이 파핑되는 경우는 오히려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슬립 방식으로 해결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슬립도 식모기도 뭐 하나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식모기가 더 좋다고, 방향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식모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 방법은 간단히 슬립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면 좋겠다라는 이제 항상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라인을 절대 이제 일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운데 피크가 있고 측면 피크가 있고 중간에 서너 개의 작은 피크들을 이레귤러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dull like appearance가 된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인형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성도 불규칙적으로 만들어라. 네, 이런 점이고요. 일곱 번째로는 얇은 모발을 어떻게 채취할 것인가. 그래서 절개를 한다고 하면 측면 쪽 혹은 아래쪽에서 해라. 이런 부분들 언급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얇고 그런 모발들을 얻어내서 좀 내추럴한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발이 두꺼운 경우에 가는 털 레이저를 사용하면 이런 경우들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SCI 저널에서는 제가 그 전에 학술진흥원에 등록된 저널에 헤어라인 재수술 논문을 냈었습니다. 2013년인가 돼요. 꽤 오래전인데 그 뒤로도 6년여간 전 세계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못 쓰고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고요. 이제는 SCI급 저널에 처음으로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200케이스가 넘는 재수술 경험들을 모아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헤어라인 수술 실패해서 고통받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로봇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장단점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로봇 모발 이식은요, 케이크 자를 때 쓰는 플라스틱 칼 같은 거는 다도 이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 잘리잖아요, 피부가. 그런 두 가지의 펀치날을 쓰는 거죠. 근데 케이크 칼로는 표피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날카로운 칼로 잘라놓고 안쪽은